뭐냐? 왜 정지가 왔어? 다 풀었어? 뭐야? 선생님 잘 푸는 것 같아? 자, 보세요. 봐봐. 일단 증가하려고 하면 요 0인 지점에서 이게 자극한 값이고 함수 값이고 그 다음에 우극한 값인데 요거는 순서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큰 얘가 자극한 값이 0이고요. 그 다음 함수 값이 D죠. 우극한 값이 C니까 0보다 D가 크거나 같고 C가 N보다, 그런데 N이 끝이니까 결국 D와 C는요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중에 즉 N 플러스 한 개의 정수 중에서 두 개를 중복이 허용되죠. 중복. 이 중복이 있어요. 중복을 허용을 해서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면 작은 거는 D로 갈 거고요. 큰 거는 C로 갈 거니까. 알았죠? 예? 그래서 n 플러스 1의 h2 해서요. n 플러스 2c의 2 이거 계산하면 이거 됩니다. 이게 c, d의 순서상 수가 돼요. 증가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차함수로 보이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생각해보세요. 나머지는 다 고정되게 A가 어느 정도 고정되게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처음에요. A가 만약에 양수면 아래로 부록하니까 아래로 부록한다고 치면 대칭축이 이거의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칭축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아래로 부록할 때요. 이 조건을 생각하면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마이너스 A가 양변에 곱해지면 부동간이 바뀌니까. 그래서 결국은 A가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A와 B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A가 0보다 크고 이거니까 n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 b는 0을 포함을 하니까 n 플러스 1가지가 가능하죠. 알았지? 자, 그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a가 0이어서 이쪽이 직선 구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직선 구간이라면 y 절편에서부터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겠죠. 근데 기울기가 b니까 이게 양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상수함수가 돼도 안 돼요. 상수함수는 증가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b가 돼야 되고 따라서 얘는요 b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a는 0으로 고정한 채로 얘는 한 가지겠죠. 순서상에서 얘는 한 가지고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되죠? 0은 빼고 n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총 n까지 n쌍이 됩니다. 이 경우 a가 0이면 n쌍이에요. 그 다음 A가 음수일 때 위로 블록하다고 치면 대칭축의 왼쪽이 0과 1 사이 구간에 걸려야겠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오른쪽에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근데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저쪽으로 넘어가면 요 부등식을 얻을 수 있죠. 자, 이 부등식을 얻는다는 얘기는요 마이너스 N과 B를 1부터 N 사이에 정수 중에서 이렇게 두 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골라주기만 하면 마이너스 n, b의 순서상의 개수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얘만 부호를 반대로 써주면 정확하게 이거 두 개는 1대1 대응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의 개수가 곧 얘의 개수가 같습니다. 안 그래요? 맞지? 그래서 얘는요 NH2가 되고 n 플러스 1의 C가 2가 되니까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이 되죠. 요 세 개를 다 더해주면 이게 답이에요. A, B의 소수상의 개수 이게 답입니다. 증가할 때. 알겠죠?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좀 나오는 편이니까 이건 좀 연습을 한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10-2번요. 자, 10-2번은 뭐라고 했냐면
닫힌 구간. 아까 10-1번은 이 구간에서 증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증가에다가 연속도 포함하고요. 더 자꾸 조건들이 더 좁아지는 거죠. 좁아져요. 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요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 정적분값이 fx, dx 정적분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라고 하네요.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한다면 a, b와 c, b는 수선쌍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응? 자, 먼저요. 요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연속 조건 볼까요? 요 중에서 연속 조건이 추가됩니다. 연속이 되려면 당연히 0에서 연속이 돼야겠죠. 그치? 연속이 될 조건이 뭐예요? 요거 여기서는 부등식이 돼 있었는데 부등식이 아니라 등식이 돼야겠죠. 즉 리미트 x가 0마로 갈 때 fx랑 그 다음에 f의 0이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로 갈 때 fx 극한값이 다 같아야 되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0이고요. 이 값이 d였죠. 이 값이 c였고요. 그래서 C,D는 어차피 요거 때문에 0,0 한 쌍밖에 없어요. 끝. 알겠죠? C,D는 일단 0,0으로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 연속이 되고 나서 두 번째 미분 가능성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연속 조건을 먼저 반영을 하면요. fx가 이렇게 될 거예요. x고 그 다음에 2분의 a x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되겠죠. 이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고 얘는 x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미분 가능성에서는 그 사이에 중간점에서 함수값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요 뭐를 찾아줘야 되죠? 좌미분계 소금을 이용돼서 갖다 대죠. 미분 가능 조건입니다. 리미트 x가 0마로 갈 때요. x-0분의 fx-f0 이거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풀로 갈 때 x-0분의 fx-f0이죠. f0은 어차피 대입을 해보면 0이고요.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되냐? 얘가 x가 되니까요. 이게 있어. 얘 1이죠. 그 다음에 얘도요. 얘는 리미트 x가 0풀로 갈 때 x분의 그 다음 fx가 이 식이 투입이 되겠네요. 2분의 a x 제곱에 플러스 bx인데 x 약분하고 대입을 하면 b가 남죠. 그래서 b가 1이 됩니다. 맞죠? 미분 가능 조건에서 b가 1로 고정돼요. 야 그러면 엄청 많이 줄어드네. a, b에서 b가 1로 고정이 되버린 거죠. 얘가 고정이 됐다는 얘기는 a의 개수만 세면 된다는 거잖아. 맞죠? 자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증가가 있다는 거야. 증가가 있어요. 증가가. 알았죠? 그럼 증가 조건을 잘 반영을 해봅시다. 먼저요. a가 뭐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한번 봐봐. 아까 앞에서 증가하는 부분을 다시 잘 따와야 돼요. 먼저 a가 양수일 때는 요 범위죠. 증가할 때. 그죠? a가 양수일 때는 이 범위죠. 그 다음에 a가 0인 것도 허용이 되죠. 그래서 일단 a가 요 범위는 허용이 돼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n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요 부분 보시죠. a가 음수일 때는요. 아까 증가하기 위한 a가 음수일 때 조건이 이거였다고요. 이거였어요. 맞죠? 이거였잖아요. 그 말은 마이너스 이때 b가 미분 가능성 조건 때문에 b가 1로 고정이 되거든요. a가 이 범위에서밖에 안 됩니다. a가 음수일 때는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0보다 작다. 요 범위가 이거에 추가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가하기 위한 A의 조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다 라고요. 알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거가 증가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조건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게 있어. 뭐가 있어? 정적분. 그죠? 정적분도 한번 가봅시다. 얘요. 자, 이 정적분 값은요, 구간별로 함수식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구간별로 이렇게 함수식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 요게 되니까요. 요걸 반영을 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의 dx를, 그리고 0에서부터 1까지의 구간에는 이 2차 함수인데, b가 1인 거죠. 2분의 a x제곱 플러스 x의 dx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요 6분의 a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제곱 1빵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6분의 a 플러스 2분의 1이 6분의 a가 되는데 이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되죠.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a가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증가 조건이랑 같이 교집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지금 요거 있잖아요. 증가하기 위한 A의 조건이랑 그 다음에 요 정적분의 조건 두 개를 연립해야 되죠. 연립부등식. 연립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이 궁금한 게 생겨야 돼요. 일단 얘는 범위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고정이 안 돼 있잖아. 어떻게 돼 있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n인데 n이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n이 만약에 6보다 작으면 첫 번째 n이 6보다 작으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되니까 이때 A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결국 A는 마이너스 1부터 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n까지여서 n 플러스 2개가 되겠죠. 이게 곧 A의 개수가 곧 A, B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n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에는 요 부분이 겹쳐요. 요 부분이 겹치니까 몇 개가 되죠? 8개가 되죠. 8개. A가 범위가 마이너스 1과 6 사이에 있는 정수가 되니까요. 8개가 돼요. 구간을 나눠서 답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네? 됐죠? 자, 그 다음 10-3번으로 가요. 3번. 어디서부터 정신이 나갔나요? 뭐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B가 지금 1이 고정이 됐잖아.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 B가 1이었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응? 이해됐어? B가 1로 고정이 되버렸잖아. 미분 가능 조건이 같이 있어서 A, B의 개수를 셀 때 B가 1로 고정이 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B가 1로 고정이 되면 증가하기 위해서는 A가 음수 쪽으로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가능하고. 이건 A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A가 0보다 클 때는 0에서부터 0까지 다 가능하니까. 요거 두 개 같이
합집합을 해야죠. 이때는. 그러면 이게 A 기본 범위가 되는데 정적분 범위하고 교집합해야죠. 이렇게. 이해됐어 이제? 이게 경우의 수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라기보다는 그 수투 문제라고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수투. 네. 자, 어떻게 시행을 하냐면요. 일단 마이너스 m부터 이렇게 쭉 가서요. 0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n 마이너스 1도 있고 n 해서 총 2n 플러스 1개죠. 2n 플러스 1개의 공이 주머니가 이 카드가 있어요. 카드. 이 카드 중에서 복원 추출이죠. 뽑고 다시 넣어요. 뽑고 다시 넣어서 4번을 뽑아요. 처음에 나온 카드의 숫자를 A,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를 B, 세 번째 숫자를 C, 네 번째 숫자를 D라고 할 때 이 각 경우의 수는요 이렇게 되겠죠. A로 나눌 수 있는 게 2n 플러스 1가지, 여기도 2n 플러스 1가지, 여기도 2n 플러스 1가지, 여기도 2n 플러스 1가지. 그래서 총 2n 플러스 1의 4제곱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이렇게 되겠지. 총. 자, 이 중에서 어떤 제한 조건이 걸리는지 다시 봅시다. 10-3번에서는 닫힌 구간 이거에서 fx가 연속이다. fx가 연속일 때 딱 제한 조건 걸렸죠. 증가한다. 이거예요. 알았지? 자, 아까 앞에서 거의 다 구했어요. 연속일 조건이 뭐였더라요? 연속일 조건이 뭐야? 이 사건을 이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증가한다 사건을 A 사건이라 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건은 역시 조건 방률이에요. P의 E 조건부 A입니다. 근데 P의 E요. 요게 될 텐데 요거 어떻게 되나요? 아까 연속일 조건이 뭐였더라? P의 E를 구한다고 치면 A, B, C, D에서 뭐가 고정이 됐죠? C와 D가 0으로 고정됐었죠. 연속이려면 연속 조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연속 조건은 결국 A, B, 0, 0이 되는 거고요. 요 두 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안 그래요? 연속만 되면 되니까 증가가 감소되는 건 상관없어요. 지금 증가 감소 상관없이 연속만 되면 되니까 얘는 전체의 경우의 수 분의 뭐가 될까요? 2n 플러스 1의 4제곱분의 자 A로 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2n 플러스 1가지 얘도 2n 플러스 1가지에서 2n 플러스 1의 제곱까지가 되겠죠. 에? 알겠어요? 지금 이게 뭐라고? 그냥 연속이기만 할 경우 연속이기만 하면 되는 확률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분자 보여봅시다. 분자를 구하려면 얘를 구하려면 얘는요 증가하고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A, B에서 0,0은 C, D는 다 0,0이 돼요. 이건 연속이 돼야 되니까 증가해야 돼. 증가하기 위해서 B는 뭐가 됐으면 됐죠? 증가하기 위한 A와 B 이 둘의 개수 뭐였나요? 이거죠. 이거 알겠죠? 이게 증가하기 위한 조건이죠.
이 연속 여부는 CB에서 결정이 나고요. AB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AB가 결정되는 거는 이게 증가하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개수가 돼요. 요 두 개를 정하는 개수가 저게 돼요. 2분의 3n 제곱 플러스 5n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게 답은 P2분의 이거 분의 그 다음에 얘죠. 요게 이거 날라가고요. 날라가고 정리해주면 여기 답이겠네요. 답은 2 곱하기에 2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3n 제곱 플러스 5n 이게 답이겠죠. 알았지? 자, 그 다음 10-4번 위 시행으로부터 얻어진 함수의 fx가 각 친구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증가. 이것도 조건 방울이에요. fx가 증가할 때 증가한다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합시다. 요거 1대요. 그 다음 fx가 미분 가능하다. 요게 c라고 해봐요. c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이 이겁니다. 증가한다는 전제하에서 미분 가능할 확률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 얘도 다시 이렇게 분류해야겠죠? 증가한다, 미분 가능하다,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증가할 확률 보여보자. 아까 증가하려면요 A, B, C, D에서 각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됐더라? 이 두 개를 정하는 게 몇 가지였죠? 2분의 3n 제곱 플러스 5n개였고요. 요 두 개를 정하는 게 몇 가지였죠? 저 앞에 있네, 저 앞에. C, D는 증가하려면 등곡조합으로 이거였죠.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되겠지. 아니? 그 다음 요거를 전체 경우의 수인 다시 2n 플러스 1의 4제곱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P의 C, 도, B 보여봅시다. 증가하고 미분 가능해야 돼요. 증가도 하고 미분 가능하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인데 그러려고 하면 일단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요 무조건 연속은 돼야 되니까 C와 D는 일단 0,0으로 고정이 됩니다. 맞죠? 그랬고 또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B가 뭐였더라? 1로 고정이 됐었죠. 아까 미분 가능하려면 이거 미분 가능 아까 했었는데 네. 미분 가능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여기에서 B가 1이죠. 여기 미분 가능할 조건이었지. 그래서 B는 1로 고정이 돼요. 얘는 B도 그냥 1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A가 가능할 텐데 아까 A에서요 A가 어떤 조건만 반영 안 하면 되냐 하면 여기까지 여기에서 요 조건만 빼고 반영하면 돼요. 그죠? 저 조건 빼야겠죠? 요 조건은 같이 겹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증가는 해야 되니까 미분 가능하고 증가하고 연속은 다 포함되니까 딱 어디까지 되겠어요? 그죠? 여기까지.
요거하고 연립하기 전에 요까지 여기 되겠죠.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부터 n까지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냐? n 플러스 2가지가 돼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분모는 여전히 2n 플러스 1의 4제곱이겠죠. 따라서 P의 C, R, B는 C가 B, P의 B가 뭐예요? 요거 4 곱하면 4니까요. 일단 이거 좀 그냥 날립시다. 날리시고 4분의 3n 제곱 플러스 5n 곱하기에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그 다음 얘가 n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약분하고요. 4를 위로 올리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죽으려고 하야지. 정신 좀 차려라. 어?